여러분, 30년 전 잃어버린 딸을 버스 종점, 가로등 아래에서 다시 만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한 어머니의 끝없는 기다림과 그 기다림이 마침내 보답받는 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분식집 문을 닫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른다. 윤혜숙은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가게 앞 셔터를 천천히 내렸다. 62세, 하루 종일 서서 일한 다리는 이미 한계였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다. 30년 전부터 그래왔으니까. 버스 종점까지는 걸어서 10분. 해숙은 낡은 가방을 어깨에 메고 어둠 속을 걸었다. 가로등 불빛이 아스팔트 위에 길게 늘어진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회색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해숙이 발걸음을 재촉했을 때 종점의 가로등 아래 한 여인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여인은 벤치에 앉아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짧게 자른 머리, 어깨를 감싼 얇은 카디건, 그리고 무릎을 모으고 앉은 자세까지. 해숙의 발걸음이 멈췄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여인이 고개를 돌렸다. 옆 얼굴이 가로등 불빛에 선명하게 드러났다. 해숙은 숨을 삼켰다. 그 얼굴, 그 눈매, 그 입술의 모양까지. 모든 것이 30년 전 기억 속 그 아이와 닮아 있었다. 해숙의 입술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여인은 해숙을 바라보았다. 잠시 시선이 마주쳤다가 여인은 당황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인의 목소리는 차갑고 정중했다. 하지만 해숙의 눈은 그녀의 손목에 고정되어 있었다. 카디건 소매 사이로 보이는 작은 흉터. 둥글고 하얀 라면 국물에 데인 그 흉터. 해숙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여인은 반사적으로 손목을 감쌌다. 12살 때였어. 라면을 끓이다가 국물이 튀어서 울면서 병원에 갔지.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여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당황한 표정으로 자신을 최지은이라 소개했다. 잘못 본 것 같다며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나려 했다. 해숙은 그대로 서서 그 등을 바라봤다. 그 걸음걸이까지 똑같았다. 발끝이 살짝 안쪽으로 향하는 어릴 때부터 가졌던 그 버릇까지. 1995년 5월 15일. 장날이었다. 해숙은 32살, 서연은 12살이었다. 확성기에서 흘러나오는 시끄러운 음악, 사람들의 웅성거림, 튀김기름 냄새와 생선 비린내가 뒤섞인 공기. 서연은 해숙의 손을 꼭 잡고 걸었다. 그 작은 손의 따뜻함이 아직도 생생했다. 서연이 장난감 가게를 가리키며 인형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해숙은 고개를 돌려 가격을 확인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뒤에서 밀려온 인파가 두 사람을 휩쓸었다. 해숙은 서연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군중의 힘은 더 셌다. 서연의 작은 손가락이 해숙의 손에서 하나씩 빠져나갔다. 마지막 새끼손가락까지 미끄러져 나가는 그 순간의 절망감을. 해숙은 미친 듯이 소리쳤다. 사람들 사이를 뚫고 다니며 아이를 찾았다. 하지만 서연은 사라졌다. 마치 땅속으로 꺼진 것처럼. 경찰이 왔고 수색이 시작됐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서연은 그저 사라져버렸다. 해숙의 인생도 그날 함께 멈춰버렸다. 그로부터 며칠 후 분식집에 한 남자가 들어왔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초라한 정장을 입은 남자였다. 장성호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30년 전 서연의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였다. 장성호의 첫마디에 해숙의 손이 떨렸다. 설거지하던 그릇이 싱크대에 떨어져 깨졌다. 그 애는 살아있었다는 것이다. 장성호는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색바랜 사진과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당시 동료 중 하나가 불법 입양 알선 업체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실종된 아이들을 그쪽으로 넘기고 돈을 받았다고 했다.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막지 못했느냐고 물었을 때 장성호는 고개를 숙였다. 어느 날 집에 돌아가니 아내와 아이들 사진이 든 봉투가 놓여 있었다는 것이다. 입을 다물지 않으면 가족을 해치겠다는 협박이었다. 그리고 이미 서류는 조작된 후였다. 서연이는 공식적으로 없는 아이가 되어버렸던 것이다. 해숙은 주저앉았다. 30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죄책감이 무너져 내렸다.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장성우가 말했다. 최지은, 그게 그 애의 새 이름이라고.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다음 날 해숙은 복지센터를 찾아갔다. 유리창 너머로 지은이 아이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 보였다. 한 아이가 넘어져 무릎을 다쳤는지 울고 있었다. 지은은 그 아이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작은 손을 꼭 잡아주었다. 괜찮아. 선생님이 있잖아. 아이는 눈물을 그치고 지은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활짝 웃으며 소리쳤다. 선생님. 지은도 함께 웃었다. 그 손길이 얼마나 따뜻한지, 그 미소가 얼마나 진심인지 알 수 있었다. 해숙의 마음속에 깨달음이 스쳤다. 버려진 게 아니라 버티며 자랐다는 것을, 누군가의 보살핌 속에서 이렇게 따뜻한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그날 밤 해숙은 다시 종점으로 갔다. 지은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시간이 흘러 마지막 버스가 떠나갈 무렵 지은이 나타났다. 그녀는 해숙을 보고 멈칫했다. 그 목소리에는 피로가 섞여 있었다. 왜 계속 자신을 찾느냐고 물었다. 해숙은 천천히 다가갔다. 30년 전에 잃어버린 딸이 있다고 말했다. 12살이었고 손목에 둥근 흉터가 있었으며 걸을 때 발끝이 살짝 안쪽을 향했다고. 그 아이는 라면을 좋아했고 특히 계란을 풀어 넣은 라면을 좋아했다고. 그리고 잠들기 전에 항상 엄마 사랑해라고 말했다고.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다. 자신은 최지은이고 최씨 집안에서 태어나 지은이라는 이름을 받았다고 말했다. 해숙이 물었다. 그럼 어릴 때 기억은 없느냐고. 분식집 냄새나 따뜻한 국물 맛은.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다. 때로는 꿈에서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린다고 했지만 그것은 그냥 꿈일 뿐이라고 애써 부정했다. 해숙은 주머니에서 작은 영수증 하나를 꺼냈다. 30년 전 서연과 함께 장에 갔을 때 산 인형의 영수증이었다. 그날 서연이 갖고 싶어 했던 그 인형. 1995년 5월 15일자 영수증이었다. 지은이 영수증을 받아들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상하게도 그 인형이 기억난다고 했다. 어릴 때 누군가 사주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사라졌다고. 해숙이 조심스럽게 이름을 불렀다. 서연아라고.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냐고. 정말 엄마냐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몇 초가 몇 년처럼 길었다. 그리고 마침내 해숙이 먼저 손을 뻗었다. 해숙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그녀를 끌어안았다. 너무 늦어서 미안하다고, 엄마가 내 손을 놓쳐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지은도 해숙을 끌어안았다. 3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가로등 아래서 모녀는 서로를 붙잡고 울었다.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지은이 말했다. 정말 많이 보고 싶었다고. 해숙도 대답했다. 하루도 잊은 적이 없다고. 종점의 밤 공기는 차갑고 고요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가슴은 뜨겁게 뛰고 있었다. 버스는 떠났지만 가로등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닌 다시 만난 모녀를 따뜻하게 비추며